대중에게 처음으로 식인상어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심어준 건 영화 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조스 개봉 당시 전 세계 해수욕장의 인파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일화만 봐도 식인상어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알만하죠. 그런데 상어는 정말 사람을 공격하는 바다의 포식자일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스에 등장하는 상어의 모델은 우리에게 친근한 백상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의 디저트이기도 하죠. 백상아리는 최대 몸길이 6m, 몸무게 2톤, 이빨 개수만 해도 300개에 달하는 현존하는 상어 중 세 번째로 큰 상어입니다. 게다가 상어에게 습격당했다는 기사 속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백상아리는 정말 식인을 즐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사람의 그림자를 물개나 바다 표범으로 착각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한번 깨물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대의 데이비드 로벤하이머 교수 연구진은 째악솔지 첨단 해양과학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호주 남동부 해안에 사는 백상아리 먹잇감을 조사한 결과 바다 최고 포식자가 예상보다 바다 밑바닥 근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백상아리 40마리를 포획해 윗속 내용물을 조사했는데 연어, 민대구, 숭어, 놀래기처럼 중간 깊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32.2%, 홍구멍이나 혀가자미, 양태 등의 바다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가 17.4%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상아리는 바다 밑바닥을 뒤져 먹이를 찾느라 영화에서처럼 물 위로 등지느러미를 보여 사람을 공격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한술 더 떠서 백상아리는 겁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발명자이자 해저 탐험의 영웅인 제기브 쿠스토,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겪었던 사건들을 다큐멘터리 소설인 더 사일런트 월드로 엮어냈는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 다이빙 중 만났던 백상아리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뿌연 물안개를 헤치며 길이가 8m나 되는 푸르스름한 낯빛을 띤 백상아리라는 거대한 상어가 나타났다. 이놈은 모든 상어 전문가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놈이라고 의견이 일치된 상어였다. 그때 그 상어가 우리를 보았다. 그러나 상어가 취한 동작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 괴물은 너무나 놀라서 똥을 한 무더기나 싸놓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도망가 버렸다.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물론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백상아리라고 해서 마냥 사람에게 적대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이겠죠. 순둥순둥한 성격으로 유명한 상어들도 있는데요. 바로 고래상어, 돌묵상어, 그리고 샌드타이거 상어입니다. 먼저 고래상어에 대해 살펴볼까요? 얘는 더럽게 크지만 아무튼 상어입니다. 최대 몸길이 20m, 몸무게 45.5톤까지 자라는 이 녀석은 현재 발견된 어류 중 가장 큰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장수하는 상어죠. 어마어마한 덩치와는 다르게 굉장히 순둥순둥한 녀석인데요. 헤엄치는 속도가 고작 시속 5km, 사람이 열심히 걷는 속도와 비슷할 정도로 느릿느릿하고 다른 동물이 접근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쓰다듬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건 상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빨 크기가 고작 3mm밖에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빨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을 벌려 물을 직접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주로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나 정어리, 멸치 등의 매우 작은 먹이를 먹고 삽니다. 두 번째 순둥이 돌묵상어는 고래상어 다음으로 거대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이 친구는 큰 체구만큼이나 특출나게 큰 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녀석도 고래상어와 마찬가지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온순한 녀석입니다. 마지막 순둥이는 샌드타이거 상어입니다. 생긴 건 진짜 성질이 더럽게 생겼지만 다이버들 사이에선 바닷속 강아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밥을 주면 얌전히 받아먹기도 하고 사람들과 유대가 쌓인 경우에는 몸을 들이밀며 애교를 부린다고도 하네요. 아, 참 귀엽겠다. 식인상어의 대표주자 백상아리부터 순둥이 상어들까지 살펴보고 나니 상어가 인간을 실제로 공격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끊임없이 상어가 인간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까요? 상어는 지능이 상당히 높고 천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움직이는 생물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 한번 깨물어 본다고 합니다.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실제로 상어가 인간을 습격했던 케이스들을 보면 한번 깨물어 보고 자기가 먼저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식을 즐기는 상어들은 입맛이 아주 까다로워 지방이 많은 먹잇감을 선호합니다. 나도 그런데. 굳이 물고기에 비해 지방이 적은 인간을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력도 낮고 손발도 없는 상어가 어떻게 먹이를 찾고 사냥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로렌치니 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상어 입에서 코끝 사이에 난 수백 개의 구멍을 말합니다. 이 구멍들은 생물의 전류와 지구의 자장까지 느낄 수 있는 감각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상어의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신호를 통해 상어는 눈과 코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까이에 있는 먹이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렌치니 기관을 통해 상어는 1억 분의 1볼트의 아주 미세한 전류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바닷속에서 상어를 만난다면 건전지 하나를 던져보세요. 건전지는 먹잇감의 3000배에 달하는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상어가 이를 감지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바닷속에 건전지를 가져가. 상어는 죽을 때까지 평생 헤엄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인데요. 상어에게는 불에가 없습니다. 불에란 어류에게 있는 공기주머니로 물속에 뜨고 가라앉는 것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불에는 경골어류에게만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상어는 경골어류가 아니라 연골어류입니다. 연골어류는 이빨과 턱뼈 외에는 모든 골격이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어, 가오리, 그리고 홍어가 있는데요. 이처럼 상어는 불에가 없다 보니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 부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나마 상어는 흡수한 영양분을 지방의 형태로 간에 저장하는데 지방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간이 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서 간신히 물에 뜰 수 있다고 하네요. 나도 지방간 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몸이 뒤집히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어류에게는 이렇게 위아래를 구분해주는 엽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엽줄을 통해 일반적인 어류는 몸이 뒤집혀도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이런 엽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지면 바로잡을 수 없고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상어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아주 사악한 놈들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의 일진,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상어를 사냥할 때 상어를 뒤집어서 혼수 상태에 빠뜨린 다음 상어의 간을 빼먹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진 백상아리조차도 범고래들에게는 그저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상어에 의한 사망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 1년에 10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인간이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은 것이죠. 사실은 인간이 상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상어가 인간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매 시간마다 1만 1천 마리의 상어를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다수는 샥스핀을 채취하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은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채로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 다시 바닷속에 던져버리는데 다시는 헤엄칠 수 없게 된 상어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익사한다고 합니다. 상어 입장에서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인 셈이죠. 식인 상어 사태를 만든 장본인 조스의 원작자 피터 벤칠리는 상어를 바다의 차가운 포식자로 그린 것을 후회하며 평생 상어 보호 운동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화 조스의 결말, 상어가 폭발하며 죽는 이 장면을 끔찍이도 싫어했으며 이 장면 때문에 촬영장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대판 싸우다가 촬영장에서 쫓겨났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편견과는 많이 다른 상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어가 살인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갈 때는 건전지를 챙겨.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바다에서 상어 만나신 분들 많죠?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